최순실 게이트의 최순실 씨가 대구의 한 전문대에서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학력 위조 의혹까지 받고 있는 최 씨가 어떻게 교수로 활동했을까요? 공공기관들이 지문 인식기까지 설치해 근무수당 조작을 막고 있지만 시스템의 날짜를 조작한 공무원이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잦은 비로 농민들의 타격이 큽니다. 벼수확도 못하고 있습니다. SNS가 기존 언론 매체의 컨텐츠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뉴스와 스포츠 중계까지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10월의 마지막 주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배신감에 분노하고 또 허탈했던 한 주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의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고 또 정부 여당이나 책임지는 사람 하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 MBC 뉴스데스크 관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장본인 최순실 씨가 대구의 한 전문대에서 교수로 재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치원 부원장도 맡아 대구에서 경력을 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77년 5월 11일 대구 MBC가 촬영한 새마음 갖기 궐기 대회 영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새마음 봉사단 총재 자격으로 대회를 주도했고 새마음 갖기 운동본부 본부장이던 최태민 씨가 근거리에서 박 대통령을 따라다닙니다. 이런 인연을 발판 삼아 최태민의 딸 최순실은 새마음 대학생 총연합회 회장이 돼 박 대통령과 깊은 인연을 맺었는데 대구에서도 주요 이력을 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씨는 1988년부터 5년 동안 대구 영진전문대학 부설 유치원에서 부원장으로 근무했습니다. 5년 동안 유치원 부원장으로 있으면서 최 씨는 교수라는 직함도 갖고 있었습니다. 교수로 임명되면서 학위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수업은 또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 학교 측은 남겨진 자료가 없다며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한국에서는 학위를 받은 것이 없고 미국에서 아동학 학사, 석사, 박사학위까지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박사학위 취득 시점인 1987년에는 이미 유경재단 부설 유치원 원장을 맡고 있어 학력 위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사장이던 유경재단 부설 유치원 원장을 지낸 경력을 내세워 영진전문대학 부설 유치원에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 당시에 미국 학위였거든요. 아니면 아까 유치원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로 가면 그걸 있는 시대였지. 지금이야 하긴 뭐라 이제 시대였지. 그 당시에는 하긴 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긴 하기 어렵고. 이후 서울에서 유치원 사업으로 성공한 좋은 발판이 됐습니다. 최 씨가 부원장을 맡은 때가 대학 설립자의 형이 유치원 원장이던 시기여서 대학 설립자 집안과 최 씨 집안 사이가 특수한 관계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됐지만 대학 측은 선을 그었습니다. 그거 학위를 몇번 내렸더니 집안 아예 집자 교체가 아니라고. 그 최순실 씨가 알기는 안다던가요? 이름 정도는 들어보시면 됩니다. 비선 실세 의혹으로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최순실 씨가 대구에서도 이상한 학력과 경력을 내세워 석연찮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이처럼 최순실과 관련 있는 영진전문대학에 박근혜 대통령은 2년 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대학 설립자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앞서 보도한 인연 때문에 방문한 건 아닌지 의심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병철 기자입니다. 2014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은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참석한 뒤 영진전문대를 방문했습니다. 당시 대학은 학교 공사를 하면서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설립자의 아들이자 총장의 동생은 구속됐고 설립자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대통령이 방문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설립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구속된 아들도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 3년 동안 전국 전문대 가운데 최고 수준의 국비 지원 사업을 따내기도 했습니다. 정부 감사 나온 사람 카드 그거에 퍼블라고 이거 뭐라고 답을 카드. 그래도 그 학교도 열심히 하기 잘하지 뭐. 하지만 학교 측은 집행유예는 공금을 모두 환수한 데 따른 것이고 대통령 방문도 현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보제 교육을 오래전부터 해왔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산학협력선도 사업 등 교육부 주관 사업에서 대거 배제돼 국비 지원이 많이 줄었다며 특혜 의혹을 부정했습니다. 원래 제 심사 방송에서 고전정보하고 현정보하고 비교하면平均으로 이제 3년치잖아요. 3년치 그냥 더 줄었어요. 국정을 농락한 최순실 게이트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도 그 흔적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최순실 게이트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민중대회가 열렸습니다. 하야를 촉구하는 시국선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순실 국정 개입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경북 대구 민중대회가 오늘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 반핵단체 등 천여 명의 시민들은 최순실 국정 개입 사태에서 보여지듯 대통령의 무능과 실정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즉시 퇴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야가 아니라 퇴진이다. 이제는 박근혜 정권이 하루빨리 퇴진할 일이 남았다라는 마음으로 이들은 또 지금껏 이루어진 정부의 중요한 정책 결정이 국민들에게 갈등과 상처만 남겼다며 더 이상 대통령과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땅에 잘못된 것들을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이제는 되찾아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또 경북대 총학생회도 오늘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고 대구 경북 시민단체들의 대통령 퇴진 요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텃밭인 대구 경북에서도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나오면서 최순실 게이트의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원전 폐쇄를 요구하는 100만 서명 대구 경북 운동본부 발대식이 오늘 경주역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잘 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 대구 경북 운동본부는 지난 경주 지진 이후 앞으로 추가 지진 활동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노후 원전 폐쇄와 울진 원전 건설 중단,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전 폐쇄 100만 서명 운동은 지난 11일 서울에서 출범해 전국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달 들어 이틀에 한 번꼴로 비가 내리면서 벼 수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벼 수확을 해야지 겨울 작물인 양파와 마늘 재배에 들어가는데 차질이 빚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금빛깔로 뒤덮인 들판에서 벼 수확이 한창입니다. 9만 2천여 제곱미터의 벼 수확을 해야 하는 서영동 씨는 잦은 비로 수확 예정 시기보다 일주일이나 늦게 벼 베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30%밖에 수확하지 못했는데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예전 같으면은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인데 비가 뭐 이틀 걸러 하루씩 오니까 지금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걱정이 많은데 비가 안 오기를 바라뿌리고. 수확이 늦어지면 일부 조생종은 쓰러지지도 않은 벼에서 싹이 날 수도 있습니다. 구미에서는 이달 들어 비가 온 날만 13일로 이틀에 한 차례꼴로 내렸고 지난달과 이달 강수량이 전년보다 270mm 더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벼의 수분 함량이 높아 수확을 해도 건조 기간과 비용이 늘어나고 품질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보리와 밀, 양파와 마늘 같은 겨울 작물에 대한 농사가 시작돼야 하지만 벼 수확이 늦어지면서 이들 농사마저 차질이 예상됩니다. 나중에 동해를 입는다든지 작황이 부진해서 결국은 연초에 수확기가 되면 파동이 오는 그런 악순환을 이제 가져오게 되고. 쌀값 하락으로 소득이 줄어들 것을 걱정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잦은 비가 또 다른 걱정거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SNS가 개인 간의 소통을 넘어서 뉴스와 같은 기존 언론 매체의 컨텐츠 공간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특히나 젊은 층에게 더 많은 소통과 참여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카드 뉴스에 이어 동영상 뉴스까지 언론사들은 SNS에서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 뉴미디어 팀까지 만들며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스마트폰 같은 이동형 단말기로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답변이 지난해 73.5%를 기록해 5년 전보다 42.2%포인트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댓글도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추천을 통해서 만약에 사건이 생기면은 저녁에 바로 실시간으로 바로 중계해주는 경우가 많고 대구문화방송도 이런 흐름에 맞춰 SN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에게 사고 영상을 제보받아 만든 콘텐츠는 도달 횟수가 58만 번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지역의 축제도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대구FC의 축구 경기도 생중계하며 지역 밀착형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현웅 님이 스코어가 하셨는데요. 0대 0입니다. 아직까지 골 안 났습니다. 이런 콘텐츠는 소통과 참여라는 SNS의 특성 때문에 가능합니다. 미디어가 다양하게 분화하고 인터넷과 결합함에 따라 수용자는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미디어를 이용하면서 자신의 취향과 의견을 존중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조회수 등만 생각해 자극적 콘텐츠가 나올 수 있는 만큼 SNS 수용자들은 합리적으로 뉴미디어를 이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상북도가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바이오 신약 개발 산업을 주도하기 위해 세포배양 이노베이션 구축 사업을 의성군 영남대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2019년이면 시장 규모가 3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사업은 앞으로 5년간 총 사업비 1,300억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차세대 신성장 산업으로 지역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 공공기관에서는 출퇴근 시간을 확인하는 지문 인식기를 쓰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리콘으로 지문을 만들어 다른 사람이 대신 찍는가 하면 지문 인식기 날짜까지 조작한 공무원도 적발됐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문이 찍힌 가짜 손가락을 실리콘으로 만들어 출퇴근 인식기에 찍는 수법으로 근무 시간을 조작했습니다. 경북의 소방 공무원 2명은 실리콘으로 자신의 지문을 뜬 뒤 야근을 한 것처럼 지문 인식기에 인증하도록 부하 직원에게 시켰다가 결국 해임됐습니다. 저희들은 그 지문 인식으로 조합근무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보에 의해서 조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문 위조보다 더 교묘한 수법이 나왔습니다. 대구시 산하기관의 한 공무원은 일요일인 지난 2일과 개천절이던 3일 아침 8시쯤 출근한 것으로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무원이 실제로 지문 인식기를 통해 인증한 시점은 둘 다 전날인 1일 아침 8시 반쯤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사흘치 출근 지문을 동시에 찍은 겁니다. 대구의 모든 구군청과 산하기관에서는 허위로 초과 근무 수당을 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출근과 퇴근 시점에 이렇게 지문을 찍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과 근무 수당 시스템 관리자인 이 공무원은 날짜와 시간을 마음대로 변경해 한 자리에서 여러 번 지문을 찍었습니다. 대구시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소한 지난 4월부터 8건을 부정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현재의 시간을 미래의 시간을 땡겨서 이제 조작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지문 인식을 하고 다시 원래 상태로 시간을 되돌려 놓는 그런 방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시는 부당 수령액의 3배를 환수하고 이 공무원을 중징계 의견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는 한편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 정용달 수석부장판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의 부인 60살 이모 씨의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는 지난 4.13 총선을 앞둔 지난 2월과 지난해 9월 당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데다 수사 개시 후 범행을 은폐하고 책임을 전가하려 한 의혹이 있어 죄를 엄정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오후 1시 반쯤 혼자 성인봉을 오르겠다며 부대를 나간 뒤 연락이 끊긴 50살 조영찬 울릉경비대장을 찾기 위한 수색이 일주일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헬기와 수색견 등을 투입하고 전단까지 돌렸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오늘 경북 산악협회 산악구조대원 8명을 추가 투입해 수색에 나섰습니다. 골프와 캠핑, 낚시 등과 관련한 대구 경북 유일한 전시회인 2016 대구 레저위크가 오늘 엑스코에서 개막돼 30일까지 계속됩니다. 80여 개 기업이 참가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각종 골프, 캠핑, 낚시용품과 장비 등이 선보이고 다양한 체험 행사도 열립니다. 대구 레저위크는 영남 지역 레저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08년 대구 골프 엑스포로 시작됐습니다. 대구 MBC 문화원 11기 원우 회원들이 오늘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급식 봉사를 했습니다. MBC 문화원 11기 원우 회원 20여 명은 오늘 대구 남부 정류장에 마련된 무료급식소에서 친환경 쌀 20kg들이 40포대를 후원하고 지역의 저소득층 어르신 150여 명에게 돼지고기와 시래기국 등을 대접하는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대구시 수성구 연호동 삼성 라이온즈파크 앞 도로에서 시내버스 2대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5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빗길에 미끄러진 시내버스가 앞서 정류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좋은 일자리에 지역 인재들이 채용되도록 돕는 경북 북부권 대학연합 지역기업 탐방단 발대식이 오늘 경북 북부권 대학교 학생들과 대구 도시철도공사, 안동교도소, 안동병원 등 4개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오늘 동양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지역기업 탐방은 공공기관과 병원 취업을 준비하는 관련 전공 학생들에게 좋은 현장 체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